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정보 한 스푼입니다. 혹시 여러분 매일 밥 지을 때 쓰는 그 솥 몇 년째 그대로 쓰고 계신가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안쪽 코팅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면 그게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일상에서 매일 쓰는 물건들 밥솥, 가스불, 종이호일, 방향제, 생수병, 세탁기, 그리고 해산물까지 매일 손에 닿는 익숙한 것들이 사실은 건강을 조금씩 위협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쓰는 이것이 암과 치매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면 왜 그런 걸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할까?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매일 밥을 짓는 그 밥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쌀을 씻을 때 혹시 내 솥에 그대로 쌀을 붓고 헹구신 적 있으신가요? 그 과정에서 쌀알이 표면을 계속 문지르며 내 솥 코팅이 조금씩 닳게 됩니다. 밥을 다 한 뒤 금속 수저로 푸거나 긁으면 그 흠집이 더 깊어집니다. 이런 반복이 쌓이면 코팅이 벗겨지고 속의 금속층이 드러나게 되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그때부터 음식 속에 아주 미세한 금속 입자가 조금씩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이런 금속 성분은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체내에 쌓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알루미늄은 뇌에 축적될 경우 치매와의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팅이 벗겨졌다면 교체하세요. 쌀은 다른 그릇에서 씻고 밥솥은 사용 후 완전히 건조해 보관하세요. 붉은 독 기운이 보이면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미련 없이 바꾸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댁의 밥솥은 어떤가요? 오늘 저녁밥 짓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불을 켜는 순간 공기 중에서 벌어지는 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을 켜는 그 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 속엔 여러 유해 물질이 생깁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가스레인지에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벤젠이 방출됩니다. 이 물질들은 폐 기능과 인지 기능 저하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험에서는 가스불을 1시간만 켜도 실내 벤젠 농도가 담배 연기 수준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가정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바꾸기 어렵다면 이렇게 하세요. 요리할 때는 창문 2개를 열어 공기 흐름을 만드세요. 후드를 함께 켜고 요리 후엔 10분 이상 환기합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실내 유해물질 농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댁은 어떤가요? 가스불을 켤 때 창문을 얼마나 열고 계신가요? 자, 다음은 종이 호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고기나 생선 구울 때 종이 호일 많이 쓰시죠? 기름이 덜 튀고 설거지도 편하니까요. 하지만 내열 220도라는 문구, 그 온도까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온도부터 코팅이 분해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60도만 넘어도 실리콘 코팅층에서 미세 입자가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 표면 온도는 200도를 넘기 때문에 종이 호일 위에서 생선이나 고기를 직접 굽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스테인리스 팬을 사용하고 온도는 낮추고 시간을 조금 더 들이세요. 에어프라이어는 150도 이하로 설정하면 안전합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코팅에서 나오는 미세입자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이 호일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조리 편의보다 건강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다음은 방향제입니다. 좋은 향이 나면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방향제 속 성분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방향제에는 향이 오래가게 하거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강한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분은 공기 중에 오래 머물면 머리가 아프거나 집중이 잘 안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틀어두면 두통이나 피로,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향제는 한 번 뿌리거나 켜두셨다면 30분 뒤엔 꼭 창문을 열어 환기해 주세요. 창문은 양쪽을 열어 공기가 흐르게 하시고 가능하면 커피 찌꺼기나 레몬 껍질, 허브 같은 자연 재료로 대체하세요. 향보다 중요한 건 바로 공기의 순환입니다. 여러분 댁에서는 방향제를 얼마나 자주 쓰고 계신가요? 오늘은 잠시 치우고 창문을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생수병, 배달용기 재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수병, 버리기 아깝다고 다시 쓰신 적 있으신가요? 페트병은 한 번만 쓰도록 설계된 플라스틱입니다. 햇빛이나 열에 노출되면 포르말데히드 같은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고 재사용하면 세균이 번식하기도 쉽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생수는 직사광선 아래 보관하지 말고 용기는 재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배달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이 닦아 다시 쓰다 보면 재질이 약해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음식에 섞일 수 있습니다. 생수병은 재사용하지 말고 배달 용기는 한 번 쓰고 분리수거하세요. 물은 가능하면 유리병에 담았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생수병을 몇 번까지 다시 써보셨나요? 오늘부터는 한 번 쓰고 보내기 실천해 보세요. 이제 주방을 떠나 세탁실로 가볼까요? 우리 옷의 대부분은 합성 섬유, 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집니다. 세탁할 때마다 섬유 조각이 물로 흘러나가 하천과 바다를 거쳐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찬물 세탁과 가득 채운 세탁 한 번으로 미세섬유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빨래는 모아서 한 번에 찬물로 세탁하세요. 그리고 합성 섬유 옷은 너무 자주 세탁하지 마세요. 그게 환경에도 우리 몸에도 이롭습니다. 여러분의 세탁 습관은 어떤가요? 오늘 한 번만 덜 돌려도 차이는 시작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생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파도와 햇빛에 부서지며 아주 작은 입자가 됩니다. 작은 물고기가 먹고 큰 물고기가 그걸 먹고 결국 우리가 먹게 됩니다.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리 방법을 바꾸면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선이나 해산물은 가능한 끓여서 드시고 국물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끓이는 과정에서 일부 미세입자가 빠져나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해산물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리법과 섭취 빈도, 이 두 가지만 바꿔도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해산물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오늘부터는 국물보단 건더기 위주로 조금 더 가볍게 드셔보세요. 오늘 이야기 길었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1. 벗겨진 코팅은 교체하세요. 2. 가스 요리 시엔 반드시 환기하세요. 3. 종이 호일은 저온, 단시간 조리. 4. 방향제 사용 시 환기를 꼭 하세요. 5. 플라스틱 용기는 재사용 안 하기. 6. 세탁은 모아서 찬물로. 7. 해산물은 끓여서, 국물은 적게. 완벽하게 피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주의하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처럼 정확한 정보로 함께하는 시니어 건강정보 한 스푼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